중년 건강의 적신호 비만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의 김경곤 교수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비만은 단순히 뭐 체중이 많이 나간다든지 이제 뚱뚱해 보이는 그런 이제 외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몸 안에 축적할 수 있는 적정량의 지방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게 간에도 쌓이고 췌장에도 쌓이고 심지어 뭐 심장 주변에도 쌓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같은 여러 가지 의학 단체에서는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쵸. 그것 때문에 비만의 질병 코드도 붙어 있습니다. 아, 병이네요, 병. 예. 게다가 대한비만학회의 이제 비만병 팩트시트 2024년도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와.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난 10년 동안에 비만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네요. 재미있는 것은 여자와 남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와, 진짜. 어머. 남자는 지금 최근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49.6%가 성인 남성에서 우와. 비만입니다. 거의 절반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와.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진료실에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네. 80%가 여성이지 남성들은 치료를 잘 받으러 오시지 않아요. 그래요. 비만인데 비만 치료를 안 받는다. 여자들만 치료하러 간다. 네. 아니, 근데 진짜 남자들이 너무 10년 많다. 사이에 정말 많이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어휴. 그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조금 독특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이제 비만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사회적 그런 이제 압박감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남자들은 배가 좀 이렇게 나와도 이거 뭐 다 인덕이지 하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제 또래 배 안 네. 나온 사람 찾기가 오히려 더 그러니까요. 힘들거든요. 아니, 저는 오늘 출연하신 우리 선생님들 보니까 네.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여기 김지연 아나운서 아유, 포함해서 네. 다 지금 저야 쏙 뭐. 들어가 계셔요, 다들. 아니 근데 저도 제가 집에서 저는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좀 해이해요. 근데 남자들은 보면은 중년 보면은 유독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요. 왜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뭐 첫 번째 강의 때 들으셨던 이제 남성 호르몬, 이제 여성 호르몬 이런 성 호르몬의 중요한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이제 체중이 많이 이제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때 이걸 저장하는 부위는 이렇게 옆구리 같은 데 이렇게 딱 집었을 때 잡히는 부위. 그게 이제 피하 지방이거든요. 피하지방. 피하 지방에 이제 저장이 되는 게 정상적인 거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임신과 출산을 이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자체가 항상 엉덩이나 허벅지 쪽에 지방을 충분히 저장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보통 하체 비만이 많고 남성은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복부에 쌓이는데 복부 중에서도 특히 내장 지방 이게 장 주위에 쌓이는 건데요. 이게 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왼쪽 오른쪽 남성과 여성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 아주 네. 다르다. 이 두 분이 거의 나이도 비슷하고 네. 체중도 거의 비슷한 분이에요. 하지만 분포가 이제 다른 게 특징이죠. 그런데 여성분 같이 이제 피하 지방에 쌓이면 저게 그래도 건강에 큰 영향이 없는데 이제 내장 지방은 원래 쌓이면 안 되는 데예요. 그래서 쌓이면 안 되는데 간이나 이런 내장 지방이나 췌장, 심장 이런 데에 쌓인 거를 우리가 이제 이소성 지방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염증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 그런 합병증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진짜 합병증까지 오는 거면 되게 무서운 건데 근데 왜 이렇게 남성 비만이 늘어나게 된 걸까요? 남자들이 회식을 많이 해서 그런가? 술 마시고 그래서 네. 그런가? 맞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결국은 이제 비만의 원인은 나쁜 생활 습관이 이제 가장 문제인데 사실 이제 그거는 개인의 문제보다는 이제 사회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거고 이거는 뭐 남성뿐이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딱 먹게 되면은 요게 이제 내장 지방이 쌓이지 않고 피하 지방이 쌓이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딱딱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체중을 좀 조절을 해야겠다, 빼야겠다 이런 생각할 때 너무 어려운 거를 하시는 것보다는 나쁜 거를 안 먹는 거 이런 쪽을 더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 나쁜 게 맛있어서요. 그래, 나쁜 게 참 좋잖아요. 네. 즐겁잖아요. 요즘에 또 많이 뭐 유행한 단어로 뭐 저속노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너무 이렇게 매운맛 찾지 마시고 좀 순한 맛으로 그렇게 드셔야 하는데 피하실
것으로 이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일단 단순당, 트랜스지방, 술, 아까 말씀하신 회식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단순당. 단순당. 단순당이 참 맛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설탕 이제 같은 먹자마자 맞습니다. 설탕, 꿀, 과당 이런 것들인데 먹자마자 이거는 워낙 분자 구조가 단순해서 바로 흡수가 돼요. 아. 그리고 뇌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정말 짜릿한 느낌, 정말 맛있죠. 예. 그리고 먹자마자 기운도 확 올라오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면 뇌에서 이렇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맛 중독이 되기 때문에 단 거 자체도 문제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꾸 다른 걸 먹고 싶게 되고 요게 인슐린 분비를 굉장히 자극하기 때문에 췌장에 무리를 줘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순당을 가급적 피하시는 게 일단은 이제 과식과 비만을 예방하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근데 선생님 단순당 이게 제가 우리 저 가족들이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먹으려 그러면 차라리 과자 먹을 바에야 과일 먹어. 과일이 그래도 몸에 좋아. 그러고서 과일을 주는데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과일도 단순당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과일도 주지 말아야 돼요? 네, 오르신 말씀인데 이제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도 이제 단순당이죠. 아. 네, 근데 이제 과자보다 과일 뭐 그거는 좋은 것 같은데 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식사를 과일로 대신 때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골고루 있어야 하는데 아. 과일로만 때우면은 이 단순당 섭취가 굉장히 많고 한 가지 예로 뭐 바나나 한 개다.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이 단순당의 양이 각설탕 4개에서 5개 정도. 굉장히 많죠. 정말 맛있고 달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과일의 섭취량은 당뇨병이나 이제 체중 감량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하루에 한두 번 이렇게 사과 반 개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적정한 양입니다. 적당히 먹으라는 거네요, 과일도. 아니, 맞습니다. 과일을 너무 적게 먹는데. 근데 적당한 거보다 정말 피하셔야 할 게 이제 트랜스 지방인데요. 아, 트랜스 지방은 우리 자연에 있는 정상적인 지방이 너무 이제 고열에 노출이 됐을 때 이 지방의 분자 구조가 바뀌면서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마가린이나 쇼트닝이나 뭐 특히 과자 일부 그다음에 아주 여러 번 튀겼을 때 이럴 때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요. 네. 이 트랜스 지방은 우리 혈관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떨어뜨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그래서 결국은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튀김류나 일부 과자를 조심하고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튀긴 건 왜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죠. 아주 맛있죠. 예전에 일부 라면도 또 이렇게 뭐 트랜스 지방이 맞습니다. 들어갔었는데, 예. 사실 뭐 책상도 튀겨 먹으면 맛있을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맞아.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술이 문제인데요. 술은 술 자체도 비만에 안 좋은데 보통은 이제 술과 함께 같이 먹는 안주가 문제예요. 네. 특히 우리 이제 남편분들 이제 밖에서 회식하고 들어오실 때 뭐 회식이 짧아도 3시간 뭐 길면은 밤을 새서 아침까지 그쵸. 계속 술을 드시는데 그러면서 안주를 계속 먹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양의 이제 칼로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요거를 피하지 않으시면은 건강을 유지를 하실 수가 없죠. 그러면 선생님은 회식 안 하세요? 저도 회식을 하죠. 그럼 뭐 드세요 회식하실 때? 그래서 이제 술을 꼭 피할 수 없을 때 제가 네. 이제 권해드린 한 가지 방법은 안주를 이제 초반에 많이 드시고 오히려. 어느 정도 드신 다음에는 정말 이제 뭐 요즘엔 유럽 여행 많이 가보실 텐데 네. 외국에는 술을 안주랑 같이 안 먹어요. 아. 우리나라나 동양의 특별한 문화인데 물하고만 술만 좀 드시고 그것도 적절한 양으로 이제 자제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시는 근데 분은? 아까 처음 수업에 이영래 교수님께서 남자 비만도 이렇게 호르몬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로 그러면은 복부 비만이 될 수 있나요? 호르몬 때문에? 예, 남성 같은 경우에 이제 호르몬 분비가 점차 떨어지면은 결국 근육량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근육이 약해지니까 결국 살이 물렁물렁해지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미형 그런 몸매 그게 이제 결국 복부 비만인 거죠. 예, 그래서 남성 호르몬 떨어진 것 자체가 근육량이 줄고 자꾸 이렇게 지방이 더 늘어나고 사실은 우리가 운동을 해서 체중을 빼시려고 하는데 운동을 해서 소모할 수 있는 칼로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기초 대사량 자체가 훨씬 더 체중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근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육. 적절한 운동하시고 이게 남성 호르몬 유지가 잘 되도록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막 1시간을 엄청 열심히 뛰어도 고작 뭐 200kcal 그렇죠. 이렇게 소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키운다라고 네.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육을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남성 비만의 대표적인 체형이 돼버리는 거고 일단 이렇게 돼버리면 벌써 이제 기초 대사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체중 감량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은 남자들은 대체 내가 비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 비만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이제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게 키랑 체중, 허리 둘레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키를 이제 체중을 키로 나누면은 키의 제곱으로 나누면 되는데요. 네, 네. 계산하기 복잡하시면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하시면 뭐 쉽게 아실 수 있고 네. 예를 들어서 키가 160cm에 체중이 70kg다. 그러면 70 나누기 1.6 나누기 1.6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만 간단히 계산하셔도 되고 그렇게 계산하시면 대략적으로 이제 체질량 지수가 27 정도 나오는데 이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이제 정상 체중이냐 비만 전 단계냐 그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아유, 근데 이렇게 비만이 오면은 아까 뭐 병이라고 하셨잖아요. 병. 여러 가지 질병들도 온다고 하는데 비만이 왜 무서운지 좀 저희에게 좀 경각심을 좀 일깨워 네, 주세요. 맞아요. 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혈압이 문제가 있고 혈압이 높으면은 혈압약을 꼭 먹어야 한다. 그런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고혈압도 이제 초기에는 사실 아무 증상이 없죠.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면 치료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그 상태가 계속되면 심장에 무리를 주고 혈관을 나빠지게 하는 건데 비만이 바로 그런 상태인 거죠. 비만이 좀 있다고 해서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 아주 심한 고도 비만이다 그러면 일상생활 하기도 힘들지만 그게 무서운 거는 그때 힘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 정신신경계 우울감, 자존감 저하 이런 것부터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천식이 있는 분들은 이 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천식이 더 나빠져요. 그리고 우리가 공기를 이제 들이마시는 이 기도가 있는데 기도에도 살이 찌거든요. 어머나. 그러면은 공기가 잘 들어가지를 않는데 언제가 문제냐면 잠잘 때가 문제입니다. 잠잘 때 숨이 안 쉬어지면은 그래서 그 남편분들 좀 잠잘 때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잠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드렁드렁 코를 골다가 갑자기 퍽 하고 이런 소리를 내면서 숨을 갑자기 안 쉬어요. 이게 굉장히 흔하면은 그게 이제 수면 무호흡이 되는 거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너무 피곤하고 그렇지, 신경이 졸리지. 날카로워지고 뭐 운전하다가 졸다가 사고도 내고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살이 많이 찌면 기도까지 좁아진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기도에 살이 쪄요. 네. 그러면 남편한테 막 일어나가고 당신 이게 늘어져서 좁아지는 건 아닐까요? 이게 살이 쪄서가 아니라. 늘어져서도 있어요. 혀 뒤에도 살이 네. 쪄서 거기에서도 좁아지고 그다음에 혀가 이제 이 근육이 약해지고 이제 기도를 유지하는 근육이 약해져서 기도 유지가 잘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뇌의 문제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무섭네요. 무섭다. 다른 거는 어떻게 하기 힘들더라도 체중을 감량하면은 기도만큼은 조금 더 넓힐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거 외에도 뭐 고혈압, 당뇨병, 지방간, 대사증후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중 관리를 하시고 지나치게 먹는 걸 피하셔야 합니다. 네. 이게 비만이고 특히 남성 비만이 문제인 게 있을까요? 남자들. 남성 비만이 이제 또 여성 비만하고 다른 게 남성 비만의 경우에 이제 성기능에도 영향을 줘요. 어머나. 그래서 그 앞에 척강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죠. 특히 발기가 잘 되려고 하면은 성기에 이게 혈액이 잘 가야 하고 그러려고 하면은 혈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혈관이 뭐 이렇게 성기에 가는 혈관 다르고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 다르고 뭐 뇌에 가는 뇌동맥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혈관이 나쁘면 결국은 성기능도 떨어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쌓이면서 염증 자꾸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심근경색이 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특히 남성은 또 뭐가 문제냐면 비만이 되면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피하 지방에 있는 아로마타제라는 효소 때문에 이게 자꾸 여성 호르몬으로 변해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조차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낮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체중을 빼면은 그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면서 훨씬 더 근육도 잘 생기고 일상생활도 훨씬 더 활력이 있어지고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비만을 진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죠. 병원 가서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나요?
네, 치료는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이제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근본적인 건데요. 네. 이제 병원을 오신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약물 치료나 이제 수술적 치료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고,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음식을 먹었던 걸 흡수를 억제하는 약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식욕 억제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주가 되죠. 저희 그러면은 일단 식사를 먼저 잘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그 정말 좀 이렇게 심심하게 먹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심심한 네. 거 싫은데. 두 가지 하얀 가루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두 가지. 설탕하고 소금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게 이제 가장 네. 큰 문제여서 일단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잘 적응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먹는 게 나의 삶의 낙인데 이 달달한 거 안 먹고 살 바에야 뭐 인생에 무슨 낙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 내 몸에 필요한 거를 먹자. 그러니까 이 입과 뇌에서 좋아하는 거를 자꾸 추구하면은 이 목 아래로 이 장기에서 죽어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만 드신다고 하면은 내가 사실 악덕 사업주가 되는 거예요. 이 밑에 그러네요. 정말 장기들이 죽어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췌장이나 간 이런 데가 이제 파괴되고 콩팥까지 나빠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활 습관 개선하시는 게 너무 어려우시면 주변에 이제 뭐 보건소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방문하셔서 상의하시는 게 또 한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죠. 아 근데 요새요 그 비만 치료제 주사 막 나와서 그래, 제 난리도 주변에도 막 아니에요. 난리도 아닌데. 내 친구도 하고 있어요. 그래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도 해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네, 그 비만 주사제 요즘에 나온 거는 이제 GLP-1 제제라고, 이 사실은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약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약 자체는 우리 몸에 이제 굉장히 이롭고 여러 가지 합병증도 개선을 시키는 이제 좋은 점도 있는데, 이게 개인차는 좀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도 분들은 있고. 뭐 주사를 써도 효과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저용량에도 굉장히 세게 반응을 해서 뭐 구토가 심할 수도 있고 뭐 탈수도 심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경험이 많으신 이제 전문의들과 상의하셔서 쓰시고, 특히 이제 과거에 췌장염이 있었던 분들은 이거를 쓰면은 절대 안 되니까. 절대 안 된다. 췌장 쪽으로 문제. 어르신분도 이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어르신은 체중이 빠지면서 근감소가 오면은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시고 운동을 같이 하시면서 약을 쓰셔야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뭐 비만이 질환의 일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생활 습관 바꾸고 네. 식단 관리하고 운동 관리해서 그러니까요. 내가 고칠 수 있고 그래요. 내가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네. 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살 빼겠다고 제로 음료를 그렇게 마십니다. 아무리 당이 안 들어갔다고 해도 저는 이거 안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맞나요? 설탕보다 재료 음료가 좋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이 재료 음료도 식욕을 자꾸 자극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고 뭐 탄산수나 그냥 물이나 뭐 보리차 이런 걸로 대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맛이 그거 뭐 땡기더라고요. 그거 먹으면. 칼로리가 적긴 하지만 덜 해로울 뿐이지 오히려 식욕을 자극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교수님 겉으로 그냥 봐도 아주 탄탄해 보이시는데 네. 교수님은 건강 관리에서 어떤 점에 가장 주력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단순당, 특히 간식을 안 먹는 거를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트랜스 지방 술도 이제 자제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 꼭 몸을 위해서 운동한다기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재밌는 거 하시는 거를 항상. 어떤 거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니스 하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운동이 많으니까 좋아하시는 걸 골라서 매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선생님, 단 거 안 드시고 싶으세요? 단 거를 드시고 싶은 때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좋은 법이 빈속에 드시지 마시고 딴 거를 좀 먹어서 배가 찬 상태에서 후식으로. 그나마 후식으로 네. 조금. 네. 꿀팁이다. 제일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중요한 거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